안녕하세요. 아저씨들의 말도 안 되는 감성. 아말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가예요. 노도상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먼저 덩케르트부터. 덩케르트. 이거 비교하는 맛이 있는데. 덩케르크. 네. 덩케르크. 네. 우리는 특이하게 별점부터 가지. 남들은 다 하고 별점 가는데. 그렇죠. 그럼 별점 가죠.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저는 일단 오늘 기본적인 스탠스가 덩케르크는 축키고 그리고 이제 구남도는 까는 이런 보편적인 안정적인 이런 스탠스로 갈 거기 때문에 일단 덩케르크는 4개 반. 4개 반. 4개 반. 오, 그러면 5개 만점에 5개는 네. 완벽하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완벽, 4개 반. 네, 4.5. 그러면은 퍼펙트한 건데 그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거니까. 네. 아니 오. 이 0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4.5점 줬다는 거는 거의 사실상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잘 만들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 0.5는 왜 깠냐면은 일반 관객들이 아이맥스가 아닌 극장에서 봤을 때 잘려나가는 그 스크린 정도가 한 0.5가 되지 않을까. 네. 그 아이맥스에서 제대로 보셨다면은 별점 5개. 하지만 일반 관객들을 생각해서 4.5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저는 4점 갑니다. 별 4개. 별 4개. 그리고 저기 그거는 도상은 네. 4.5개. 도상. 그거는 다운 받아 보셨다는 얘긴데 그 컴퓨터 모니터에서 봤기 때문에 거기서 0.5가 더 잘려 나갔다는 얘긴데. 이게 벌써 나왔나? 네. 아니 내가 아이맥스에서도 보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 한번 해보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별점 다시 한번 매겨서 그때 조정. 네. 이따가 좀 올려야 되니까 얘기한 다음에. 맞습니다. 일단 전 4개 주고요. 네. 어때요? 그거 아이맥스하고 일반 상영관하고 차이가 있어요? 난 차이를 모르겠던데. 제가 봤던 게 그 모 CGV의 모 용산에 있는 그 아이맥스에서 봤는데 일단은 그 화면비가 인식되기 이전에 그 압도감 어마어마한 스크린에 그래서 일단은 그 화면비를 인식 못한 상태에서 영화에 다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최근에 일반관 롯데시네마 일반관에서 한번 봤는데 그때 어디가 어떻게 자르는지 그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만큼 잘리네 나는 이건 인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화면이 뭔가 잘렸다라는 정서적인 느낌? 그렇게 얘기 들었으니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나는 먼저 그 일반관에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맥스 어디야? 나는 그런 용산 그런 데 아니고 무슨 아이맥스에서 봤지? 상암 아이맥스에서 봤는데 네. 모르겠더라고요. 그 뭐 어디가 뭐 잘린다는 건지 뭐 더 나온다는 건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아이맥스에서 보면은 그 앞자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짜 고수들은 네네네. 화면이 막 쏟아진다고 자기한테. 네네네. 근데 나 맨 끝에서 봐가지고 그런가 화면하고 너무 멀어서 이게 일반관인지 뭔지 별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제일 뒤쪽에 맨 끝자리.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아이맥스 돈 더 주고 보긴 봤는데 일반관이랑 별 차이 없었다. 나는. 그러니까 아이맥스 상영관이 좌우 앞뒤가 벽으로 막혀 있었을 때 뒤가 벽으로 터져서 저 뒤에서 보는 그런 느낌이면 일반 상영관이랑 하등이 다를 게 없죠. 그렇지. 그게 내가 아이맥스면은 내 눈 시야각이 꽉 차는 스크린 그 거리 정도에서 봐야 되는데 너무 뒤에서 보니까 아이맥스 화면이 있고 그 옆으로 벽이 있고 그래서 그러네요. 그 별 아이맥스 효과를 못 봤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너무 뒤에서 보시면 저 돈값 못 한다는 거를 참고해서 중간쯤이나 앞자리에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 참 번외인데 벌써 번외야? 네. 영어 표현 자체가 너무 직관적인 게 눈에 꽉 차는 아이맥스잖아 이게. 그 아이가 그 아이라는데? 예. 근데 표기는 그냥 아이로 하잖아. 알파벳 아이. 일종 아이폰 같은 그런 느낌이구만. 아이폰도 그럼 눈이야 이게?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눈을 뗄 수가 없다. 아니 자기 전에도 계속 하니까. 아니 일반인들이 사용법을 모르는 거야. 이거를 눈에 가까이 대서 외부가 안 보이고 스크린만 보이게 써야 되는 건데 원래 아이맥스 폰이 아니었을까? 아 그래서 레티나 디스플레이도 이거 아니지. 막막이죠, 막막. 그러니까 그게 다 연관이 돼 있네. 그럼요. 네. 근데 아무튼 요런 거 그리고 그 제가 뭐 정확하게 뭐 나무위키에서 검색하고 온 게 아니라서 그 영화에 몰입하는 그 뭐 무슨 디스턴스 뭐 스크린 뭐저거 뭐고 하는데 그 영화에 몰입하는 그 몰입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영화에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들 영화 볼 때 무서운 영화 공포 영화에서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은 본인이 상영관에 있다는 걸 환기시키기 위해서 앞좌석에 앉은 관객 뒤통수도 보고 왼쪽 오른쪽 벽도 보고서 아 내가 이 영화 속에 실존하는 게 아니라 극장에 앉아 있구나 라는 걸 한 번씩 재인식을 해주면 영화가 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맥스 자체가 그거에 반대되는 효과를 노린 거지. 눈에 꽉 차게 극장 앞에서 딱 시야가게 좌우 상하 시야가게. 그런데 만약에 그 극장에서 상술 때문에 뒤로 좌석을 이만큼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저 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아이맥스의 효과를 그렇죠. 느끼지 못하고 극장 벽도 읽히고 뭐 관객도 읽히고 하면 그게 과연 아이맥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있습니다. 우리 아이맥스 특집 오늘 그 아무튼 그래서 아이맥스는 그 중간에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일반관에서 보나 아이맥스관에서 보나 그 우리 같은 평민들은 모른다. 차이를 모른다. 네, 모른다. 아이맥스에서 이제 일단락 찍고 그 다음에 우선 저 전문가들 평 좀 볼까요? 아 그렇죠. 이동진이 네. 플롯의 마술사 야심찬 뺄셈으로 특별한 전쟁 영화를 조각하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4개 반 줬고. 아이고. 이주현 씨 4개 반. 가장 단순한 재료로 가장 혁신적인 것을 보여주다. 네네. 이건 뭐 알아듣겠네요. 이건 뭔 네네네. 말인지. 그다음에 정지혜 씨 별 4개 반. 비선형적 시공을 넘나들며 끔찍한 덩어리로 다가오는 전쟁 공포의 영화적 원체험. 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김혜리 누나 4개 반. 이쁜가요? 이쁜가요? 김혜리 누나? 네. 목소리는 이쁘죠. 얼굴은 몰라요. 아 누나라고 하실래? 아는 적 죄송합니다. 저 예전에 서태지 팬클럽 회장이었다는데 김혜리 씨가. 아무튼 네. 그래서 전쟁의 시간과 운동으로 시네마가 건축한 기념비 논란의 최고작. 논란의 최고작 맞나요? 저는 뭐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최신작이 아니라 최고작. 네. 그다음에 허나뭉 씨. 난 허지웅이 가명 쓰는 줄 알았어. 허나뭉 씨 4개 반. 네, 뭐 동생이라는 얘기 듣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 네. 이거는 좀 공감이 가네요. 네네. 마음에 와닿는 평이네 이게. 그렇습니다. 짧고 말이 쉬울수록 와닿는구만. 네네. 이화정 씨 4개 반. 전쟁의 시공간을 불러오다. 네. 오직 논란의 도전이자 경지. 네. 송경호 씨 4개. 논란의 자신감. 영화라는 거대한 체험을 창조하다. 이렇게 쭉 있고요. 박평식 제가 좋아하는 평론가죠. 소고망 네네. 박평식. 네네. 가치 이게 부등호를 써가지고 썼는데 가치가 제일 높고 의미, 재미 요 순으로 부등호를 이렇게 썼어요. 뭔 뜻이죠? 저는 갓이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또 떠도는 뭐 갓사장, 뭐 갓회사, 갓두기 뭐 이런 것처럼 최고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구만요. 네. 가치가 가장 많이 있고 의미가 그 다음으로 있고 그다음에 재미가 제일 덜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3개 반을 줬는데 박평식 씨가 3개 반 주면 이분 저 다크나이트에도 3개인가 3개 반인가 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3개 반이면 엄청난 그 수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쪽 뭐 신의 21이라든가 이런 영화 잡지사에서 연락을 드려서 만점은 5개라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4개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실제로 그렇게 저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한대요. 그래서 5개짜리는 시민 케인 요거 정도 5개고 5개짜리를 인간이 만들 수 없다라는 저 생각으로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게 예전 윗세대 영화평론 요즘 세대 말고 윗세대 영화평론가들의 일반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그러는 거를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다 평가가 좋습니다. 그럼 뭐 꾼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김혜리 씨가 말하는 논란의 최고작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논란의 최고작입니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네. 진짜? 메멘토보다?
네, 뭐보다? 메멘토보다? 네, 메멘토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찌 사견인데 그 논란이 만든 영화에서 그 시간이란 화두에 되게 집착하는 영화들 이제 메멘토, 인셉션도 있고 시간에 들어가고 그리고 기억 안 나네. 그리고 당 영화 덩케르트가 있고 덩케르크 그리고 그 전에 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죠. 그 인터스텔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헐리우드 대자본을 빌려가지고 그냥 이거 빌려서 하나요? 아니요 슈퍼히어로물 같은 거 슈퍼히어로물들 같은 걸 제외하고서는 시간에 되게 막 이렇게 몰두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당 영화도 보면은 인썸니아도 좀 약간 네, 그렇죠. 내용이죠. 밤이 네. 지나니까. 그리고 나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이거 일단 요 화제 시간부터 일단락 짓고 그러니까 보면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관객을 마치 그 감독이 만드는 영화 시간대와 같이 흘러가게 만드는 같이 메멘토 같은 거는 편집을 좀 잘게 쪼개가지고 역순으로 배치하면서 마치 관객도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쭉쭉쭉쭉 하고 인썸니아도 관객도 마치 그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푹 연영고 해서 관객도 마치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 같은 그런 대리 체험을 그려주고 그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도 확 하면서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네. 근데 이 영화는 제가 어떤 그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게 영화 시간이 1시간 40몇 분인가? 아무튼 그 정도 남짓이 된다는 걸 모르고, 모르고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쭉 보고 나니까 그 장대한 해변과 그 서사시 역사물 이래서 그런지 2시간 넘는 영화를 본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재미가 없었나? 그러니까 나도 그게 영화가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2시간, 영화가 되게 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서도 영화가 길다는 느낌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네. 예, 저는 그렇게. 상대성 이론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화를 봤죠. 그렇게 영화를 봤죠. 그러고 보면은, 같은 동시간대에서 먼저 일주일을 보내고 같은 현장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하루를 보내고 1시간 보는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시키면서 마치 일주일을 같이 보낸 듯한 느낌을 이렇게 그러니까 관객으로 보고서 마치 똑같은 일주일의 시간이구나라고 느껴지게 하는 것처럼 아무튼 그런 연출이 나한테도 그대로 와닿지 않았나라는 논란바 그런 느낌을 체험했습니다. 기묘한 체험을 했다. 시간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그 이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이고 네네. 배에 있는 사람은 하루고 네. 비행기에 있는 사람은 1시간인데 네. 그게 이제 그 맨 덩케르크 이 사건의 맨 마지막에서부터 1시간 하루 일주일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난 처음 볼 때 네. 그 같은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이렇게 쭉 세대가 이렇게 쭉 날아가는 장면 같은 거 한번 배 위에서 한번 보여주고 나중에 그 비행기 안에서 보여주고 근데 그게 같은 장면이었다는 거를 영화 2번 보고 알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다른 비행기들이 비행기 많이 등장하는구나. 저 세대 좀 아까 지나가고 지금 또 세대 나오고 역시 블록버스터다. 이양적이다. 돈 많이 썼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같은 장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저도 이게 깜짝 놀란 게 보면은 우리가 그 한 살인 사건을 다루는 영화를 만약에 이제 그 2가지 각본을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2가지 각본으로 영화를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한 영화는 영화가 쭉 하면서 사람 시체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범인이 누구지 하는 이 형사의 시점으로 범인이 누구지 하다가 나중에 너였어! 이 방 안에 살인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범인을 알아낸 그런 카타르시스로 주는 영화를 만들 수가 있다면 또 다른 영화에서는 살인자 시점으로 처음부터 살인자가 누군지 알아. 살인자가 사람을 죽여. 막 죽이는데 살인자가 들킬까 안 들킬까 어떻게 하면 좋지? 요런 영화를 만들 수가 있고 또 피해자의 시점으로 해가지고 누가 죽어놓으면서 살인자가 누군지 아는데 날 쫓아와. 내가 죽을까 말까 도망갈까 하는 이런 시점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영화 한 편에 그걸 다 담았다고 보면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전투기가 스피파이어인가? 그 전투기가 톰 하디 친구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총알을 맞아서 격추돼. 약간 미스터 빈 닮은 사람. 예, 맞아요. 미스터 빈이랑 아무튼간에 그 양반 닮으신 분인데 총알을 맞아서 격추하는데 바다 위로 살짝 활공하다 바다 위로 아무튼 바다 위로 싹 수면에 착륙을 하잖아요. 그때 영화를 보면서는 저 사람 살까 죽을까 바다 안으로 꼬라 박는 거 아니야? 낙하산 피어 안 뜨거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다음 편 그 시각이 카메라가 배 요쪽 중심으로 옮겨갔을 때 보면 쟤는 산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대신 카메라는 그 전투기 콕핏 안으로 들어가서 얘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현장을 맞닿았을 때 한 사람이 내면 연기 어떻게 막 긴장하고서 그때
톰 하디가 처음에 자기 비행기에서는 무선을 하잖아요. 야, 행운을 빈다. 너 괜찮냐? 그런데 답변을 안 하지. 그리고 똑같은 지점으로 이 카메라가 콕핏 안으로 들어가면 너 괜찮냐? 행운을 빈다. 너 괜찮냐라고 물어볼 때 이걸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애가 싹 바다 위로 활공하려고 하는 이런 장면을 두 개의 시각으로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해변, 배, 전투기 이런 시각으로 쫙 교차 편집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마치 세 편을 본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길게 느꼈구만. 3편을 봤으니까. 그리고 한 번을 더 봐야지. 예의상 영화를 그래서 3번 봐야지. 제작비를 6편 본 거야. 2번 보면은. 그렇죠. 3번 보면 9편 본 거야. 그러네. 그 조종사는 왜 탈출을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 추워서? 아니야, 물이 따뜻하다는 얘기는 네, 영화 네. 후반에 한번 나와. 거기 그 구명정에서 네. 물 따뜻하니까 너희들 그렇지. 너무 춥지 않다. 왜 탈출 안 했을까?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마지막에 토마디가 마지막 장면에서도 탈출 안 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톰 하디 옷을 보면 그 무스탕이 가죽이 물에 취약해. 아, 비싼 거라. 그렇죠. 비싼 거라서 그거 아끼려고.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바다 위에 살짝 앉으면 죄송합니다. 왜 일단 이호기 조종사부터 왜 그 사람은 탈출 안 하고 굳이 수면 위에 그 착륙을 시도했을까요? 왜? 저가 지금 생각나는 건데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폭이 한정돼 있으니까 기술상의 이유로. 아니 그거를 이용해서 카메라가 바다를 난 그럼 바다에 착륙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카메라는 바다만 꽉 찼는데 사실 그 시점 바다 어딘가에는 주인공 통통배랑 다 떠 있었거든. 거기 구조가 되니까. 그러니까 카메라에선 그것만 보여줬지만 그 조종사는 저기 배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탈출해서 낙하산 타고 내려와도 천천히 내려오니까 오히려 더 배에 더 가까이 착륙할 수가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물 위에 착륙을 하면 미끄러지면서 쫙 멀리 가잖아, 배로부터. 중간에 뛰어내리면 비행기대로 가고 자기는 배 가까이 착륙이라고 하긴 뭐하고 탈출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그랬을까? 그분 개인사가 있어서 영화에는 다 길어서 담지를 못했지만 선대 아버지께서 뭐 탈출은 하지 마라.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아파서 막 이래도 결석은 하지 말고 아파서 죽어도 학교에서 죽어라. 그런 식으로 비행기를 버리지 말라라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럼 뭐 그 사람은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톰 하디는 왜 탈출 안 했을까요? 이렇게 활공을 쭉 하면서 밑에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요. 그 자기네 영국분들이 쭉 해변에 줄 서 있는 걸 보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낙하산 피고 탈출하면 그 사람들이랑 만나서 같이 그 통통배 타고 집에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왜 그걸 굳이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착륙을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감독이 어떤 그 마지막 씬을 만드는 극적 효과를 위해서 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했거나 아니면 저 이제 물리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마지막에 톰 하디가 조명탄을 이용해서 이제 비행기를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뭐 격추되면은 뭐 잿더미가 되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돼 있던 그 전투기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뭐 자기 숨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톰 하디를 뭐냐면 이제 뭐 변명해 주는 거지만 뭐 그런 이유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 활공을 할 때 왜 비행기를 돌려서 유턴해가지고 후진으로 영국군이 있는 상공으로 가서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 선회할 만큼 뭐 이렇게 높은 고도가 아니어서 뭐 그랬을 수는 있겠는데, 네, 그리고 나는 그 장면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마지막에 그 비행기 불사르고 그 독일군한테 잡히면서 그러면 더 감정이 저 사람이 저렇게 희생했구나. 그 배가 시키려고 진짜 뽕 효과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걸 노린 건지. 그럴 수도 있고 마지막에 그 비행기가 불탔을 때 나오는 나레이션을 던지는 멘트가 있는데 그 멘트가 화면상에 불타는 비행기 갖고 그 불꽃이 꽉 찼을 때 극적 효과가 연출됐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독일에 대한 매너? 여태까지 독일군이 제대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거기에서 독일군이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뽕이죠. 뭐 이렇게 굳이 좀 한번 예상을 해보면 그 마지막까지 그 활공을 하면서 마지막 한 대 더 나타나면 내가 잡겠다. 뭐 그런 의지의 표명일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그 고도가 낮아서 이제 공중전이 안 될 텐데 더 이상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비행기가 거꾸로 이렇게 턴을 하는 순간
속도가 확 낮아져가지고 양력을 잃어가지고 그냥 수직으로 꼬라박기 때문에 그런 건가? 활공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그때 길을 얼른 타야지. 열고 뛰어내려서 탈출했었어요. 한번 그래서 탈출하려고 열기도 하잖아요. 아니, 그냥 그래서 그 더워서 장면을 담배 피려고? 내가 저 논란한테 네. 메일을 한번 보내서 물어볼게요. 네, 그러시죠. 네. 물어보고 네. 아마 놀랄 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도. 하면서 네.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를 꼽는다면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꼽을 것 같은데 그 해변에서 처음에 이 폭격기가 해변에서 둥둥둥둥둥 하면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갈 때 모든 사람들이 해변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납작 엎드리면서 한 보병이 누워서 하늘에다가 총을 쏘면서 저쪽에서 둥둥둥둥둥 하면서 날아갈 때 그 보병이 하늘을 솟구치는 그 장면.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죠. 그게 폭탄이 좀 죽음이 점점 나한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느낌이 크게 들더라고 그 장면이. 예. 나는 처음 독일군 폭격기가 등장하는 씬 세대가 네네. 이렇게 막 그 급전직하로 네네. 그 해변을 향해서 네네. 하강하면서 네. 다가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 공기를 찢는 듯한 굉음, 왱 하면서 그 굉음이 나면서 확 등장하는데 그때 아주 공포스럽더라고요. 너무 멋있다. 시작부터 이거 너무 센 거 아니냐. 역시 논란이다 하고서 맞습니다. 빠져들어서 봤죠.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더라고요. 맞습니다. 첫 독일 전투기. 그 주인공이 똥 못 싸는 장면에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제가 또 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 주인공은 똥을 싼 건가 그럼? 어떻게 봐요? 그 똥을 쌌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똥케르크라고 봐요. 일단 덩이 똥이잖아요. 똥이잖아요. 그래서 덩케르크 보는데라고 보는데 일단 주인공은 쌌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첫 시도에 못 싼 게 분명해 보이고, 네네. 그러니까 또 쌌을 테고. 네. 아니 장이 안 좋아서 두 번 계속 쌌나? 어쨌든 두 번째 시체 옆에서. 그러니까 제가 싼 시점은 그러니까 공포 진짜 죽음에 직면했을 때 바지에 똥 싸고 뭐고 하는 것들은 내가 지금 살고 죽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순간 바지에다 똥을 쌌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게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 두 번째 똥 싸는 장면에서 시체 옆에서 과연 그때 쌌을까? 못 쌌죠. 못 싼 건가? 그러니까 못 쌌다고 보는 거예요? 네, 못 쌌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친구가 그 프랑스 친구가 프랑스인지 몰랐을 때 깁슨도 물론 깁슨이랑 불리는 그렇지. AKA 깁슨. 아무튼 그 깁슨이 묻히고 있었어. 실제 깁슨은 묻히고 있었잖아. 깁슨이 묻히고 있었을 때 그 장례를 치러주는 그 경건한 순간에 똥을 싸면 안 되겠다라고서 슬며시 바지를 축혀 올리는 그런 걸로. 그래서 못 쌌다. 거기서 못 쌌다. 나도 못 쌌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쌌다기엔 너무 시간이 짧고 너무 급해서 확 나왔을 수도 있지만 싸기엔 너무 짧고 또 닦질 않잖아. 그러니까 닦질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못 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영화를 다 두 번째 본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얘가 쌌다 그때 아니면은 안 쌌다고 치면은 얘가 그 똥을 계속 그 안에다 넣어놓고 그렇게 막 계속 그 긴 시간을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싼 거야. 그냥 해석을 한 거야 거기서. 그렇지. 그 사실상 그 어떻게 그렇게 똥을 오래 참나 사람이? 그 일주일을 1시간 45분을 담았는데 똥 싸는 장면, 밥 먹는 장면까지 다 담으면 근데 이게 그렇지 생략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생략할 거면 애초에 그 똥 싸는 장면을 왜 이렇게 보여줘 두 번이나? 그 중요한 거야. 제목에도 똥케르크라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삐라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잖아요. 독일군의 삐라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주워가 똥꼬를 닦으려고 챙기잖아요. 챙겼지. 그래서 비벼서 닦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거를 그 독일군 저격수의 뭐 발포가 시작되면서 그거를 내던지고 막 도망갔겠지? 그러면 도망갔죠. 일단 그건 못 챙겼다. 그러면 전제는. 아무튼 그래서 닦는 장면이 안 나와서 안 쌌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결과적으로는 쌌을 것이다. 그 장면에서 두 번째 장면 그 깁슨 옆에서 쌌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안 쌌다 안 이겁니다. 싼 걸로 보고. 네, 깁슨 옆에서는 안 쌌다. 요거 한번 저기 메일에 같이 담아주세요. 논란한테 이거 메일로 물어볼게요. 그리고 그 똥 싸는 자세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쭈그려 앉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의 뭐 이게 살짝 기마사 살짝 해가지고 뭐 그렇게 싸나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일단은 언급하지 않는 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죠. 점점점 낮아지려고 하는데 깁슨을 발견했다.
그럼 못 샀다는 거에 그 그렇죠, 껴맞춘 그렇죠. 건데. 아니 이게 명확한 거지. 아. 그렇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의 항문은 허벅지 뒤쪽에 있다. 이거 빼죠. 요거는 뭐.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자세가 되게 그 엉거주춤한 자세로 똥을 싸는 걸로 나오길래 예전에 그 딴지일보에 그 한 10년 전쯤에 나왔던 기사 중에 네. 똥을 네. 기립해서 싸는 거를 주장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아,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그 기사에 따르면 다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오히려 뭐 배변도 더 원활하게 되고 그런가? 그리고 닦기도 더 쉽다. 쭈그리고 앉아서 닦는 것보다 닦기도 더 쉽고 이게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사가 있어서 아니, 서양 사람 그들은 쌀 때 그 자변기가 없을 때는 실제로 저렇게 좀 엉거주춤하게 거의 서 있는 자세 비슷하게 해서 싸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면 항문이 확장되지가 않을 텐데. 나도 근데 어쨌든 뭐 네. 그래서 덩케르크다. 덩케르크. 그러니까 일부 지금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그 네티즌들 평을 보면 일종의 국뽕 쪽으로 기우는 이렇게 민족주의자들 평을 보면 똥케르크라고 비난하고 똥케르크 어차피 군함도 개봉할 때까지만 인기지 뭐 이런 식의 좀 있더라고요 의견이. 아 지금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관객 수가 좀 많이 준다는 그 아이맥스관 빼놓고는 그 얘기가 있던데 이거 최종 흥행 모릅니다. 얼마 봅니까? 찍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300? 300만? 네. 300만 가시다. 그러면은 나도 300만 살 생각했는데 네. 그럼 난 200만 갑니다. 200만. 더 쓰지 50. 300만 하고 요거 내기로 네. 요거 내기로 다음 저 녹음비 내기. 아유 그러면 내기인지 먼저 얘기했었어야지. 그럼 검색하고 왔지. 아니 이미 300만 넘은 거 아니야? 200만 넘은 거 아니야? 아씨. 일단 근사치가 이기는 걸로. 근사치가 가까운 쪽으로. 네, 존나 가서 봐야지. 그리고 네. 저 마지막 그 열차에 이제 탈출을 해서 병사들이 국뽕신. 다 네. 타가지고 가잖아요. 네네. 거기서 그 주인공 말고 주인공 맞은편에 앉은 애가 네. 아이돌.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네.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뭐 창밖을 못 네네. 내다 보겠다는 둥 네네. 뭐 막 이러는 장면이 있잖아요. 되게 네네.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했어요. 개인적으로. 그 장면에서부터 갑자기 영화에 그 이렇게 딱 기분 좋게 몰입해있던 게 확 영화가 나한테 멀어지면서 좀 부끄러워가지고 네, 맞아요. 못 보겠더래. 나 그래서 별 4개 한 개 빠진 거야 네. 사실. 한 개까지 아니고 0.5개. 좀 그 장면이 난 그 제일 별로더라고요. 어떻게 느꼈어요? 그 기차 씬, 그 마지막 뽕 장면들. 저도 없잖아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 가령 그 아이돌 같은 캐릭터, 그런 캐릭터는 뭐 있을 수 있죠. 수없이 그 군중 중에 한 명, 한두 명 정도, 혹은 그 막 33만이 해변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걔한테 그런 캐릭터한테 카메라가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런 캐릭터를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이견은 없습니다. 어색하고 살짝 부끄럽고. 이게 제작비가 1억 달러가 들었다고 하는데 1억 달러면은 뭐 얼만큼 돈이지 뭐 잘 감도 안 오네요. 1억 달러인데 8월 4일 기준으로 248만 들었네. 그럼 됐네. 고신의 꽃. 네. 근데 1억 달러나 들었는데 네, 이게 그 해변을 이렇게 딱 보면은 네. 사람이 너무 없지 않아요? 해변이 횡해.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미국이나 이쪽은 우리보다 인건비가 비싸다. 이게 다 그게 들어간 건가? 아니 그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다 연기자인가 그럼? 실제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게 저기 덩케르크 그때 사진을 한번 봤는데 해변 네. 사진 보면은 막 해변 바글바글 하거든요. 막 이거 봐. 해변이 막 바글바글해. 실제 사진이에요. 네, 실제 사진이. 음. 그리고 막 이때 막 그 전쟁 물자랑 뭐 장비랑 해가지고 막 새까맸대요 그 해변이. 근데 네. 거기서 보면 무슨 저기 설탕물 따라가는 개미 줄처럼 그러니까 이어종대로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저기도 했을까? 이렇게 저 물량 공세를 안 했을까? 그리고 CG를 처리하면 별거 아닌 건데 사실. 그러니까 그 CG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글쎄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의문이 그리고 있었고. 그 인원에 대한 의문은 어디서 또 드냐면은 주인공 통통배가 그 영국으로 돌아가는 구축함이랑 이렇게 엇갈리면서 마주할 때 그 구축함
그 함교변에 쭉 병사들이 서 있는 그 장면을 봤었을 때 이게 병사들의 레이어가 한열이야. 그 뒤로 또 겹쳐가지고 병사들이 많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 배의 외곽선을 둘러가지고 일렬로만 이렇게 태웠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게 그 어떤 스펙타클 이런 거는 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근데 뭐 그러니까 물량 공세 이런 네. 거는 그 전쟁을 다루는 현실감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영화 같은 거 군함도라든가 아니면은 그 해변의 그 어떤 상륙신 같은 거 오마 상륙신 나왔던 그 라이언 일병구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육편이 막 튀잖아. 뼈와 살이 튀잖아. 근데 그런 게 없이 담백하게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담백하게만 할게. 피도 안 나와. 예, 담백하게만 할게.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뭐 그 해변에 그 막 일던 그 거품은 뭡니까? 그 뭐 덩케르크라 역시 맥주인가? 맥주 거품? 그러니까 어쩌지 해변에서 그렇게 오래 버틸려면 왜 거품이 그렇게 나 그게 뭔가 참 궁금했어요. 그 파도의 포말이 그런 식으로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왜 네, 근데 네, 왜 네. 대천 해수욕장 그런 게 없지? 글쎄. 그거는 모르겠네. 그건 일단 뭐 아무튼 뭐 그건 그렇다. 네. 그리고 여기 그 배우들 연기 어땠어요? 뭐 우리가 그 영어로 연기하는 사람들 그 연기력을 알아보기가 되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냥 보기에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보실 때는 뭐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저도 네이티브가 아니라서 근데 저는 뭐 준수했다. 그러니까 몰입을 방해되는 정도의 연기가 안 된다라는 건 못 느꼈고. 그 외국인 연기하는 거에서 그 몰입을 방해될 정도로 연기 못하는 걸 우리가 외화를 보면서 느끼는 경우가 있나요? 그럴 정도로 캐스팅 매니저들이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기가 안 되는 애들은 캐스팅을 하지 않는 거지. 그 서양에서 그 헐리우드에서도 네. 그 키아누 리브스가 발연기로 되게 유명하대요. 발연기로. 역시 배역 그 맞는 걸 보면 네. 정우성 배역이야. 다 배역이. 똑같은 그 비슷한 캐릭터만 맞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좀 그 복잡한 좀 네. 입체적인 캐릭터 제안이 들어오면 키아누 리브스가 그런데요. 나는 연기력이 없어서 이런 거 못한다. 뭐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가 근데 키아누 리브스 연기를 보면서도 네. 연기 못해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못해 왜? 네네네. 그게 그 언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뭐 잘한다 못한다를 쉽게 느끼기가 힘든데, 근데 이 토마디, 네. 이 사람 이 눈알 연기 이게 이건 뭐 거의 뭐 이제 인간의 경지를 넘어섰다. 그렇죠. 거기 눈알만 나오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토마디의 최고의 연기는 그 포인트는 키 큰 연기. 아, 그렇지. 등발 연기. 예, 173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키 큰 연기가 그러니까 그 배트맨에서도 그렇죠. 엄청 네네네. 거구인 것처럼 나오고 거기서도 눈알 연기가 네, 그러니까 왜 거기서도 역시. 눈알 연기 근데 역시. 거기서는 근데 크게 그냥 뭐 잘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와, 이 눈알 연기가 이 그 사람의 급박한 마음이 막 느껴졌어 막. 그 특히 그 전투 장면에서 네네네. 아 씨발 왜 이렇게 안 맞아? 아 짜증나 하는 그 네네네. 그런 거라든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사를 가르는 그 하늘에서 막 비행하면서 생사를 가르는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는 토마디 친구나 너무 덤덤하더라고요. 그치? 네. 원래 그런가? 너무 긴장되면 사람이 표정이 굳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덤덤하더라고요. 막 적기가 나타났는데 뭐 뒤에서 잡자. 히손미 응. 그래가지고 걔가 응. 아몬힘 그 붙었다. 영화에서 번역은 응. 내 뒤를 물렸어. 내가 그 뒤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둘 다 너무 덤덤해. 그러니까 야 씨발 야 내가 붙었어. 좋댔어. 이래야 되는데. 아예 뭐 베테랑들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토마디 눈알 연기는 뭐 이제 거의 뭐 신의 경제 이런 거 아닌가. 결국엔 눈만 캐스팅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제 뭐 선글라스 모델이나 뭐 이런데 렌즈 이런 데서 CF 들어오지 않겠어요? 네, 아무튼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게 그 공중전신에서 그 밀떡들은 되게 뭐 공중전신이 약하다고 뭐 이렇게 저 성토가 많던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에 공중전이 붙었는데 독일 저기 전투기가 다다다닥 하고 이제 맞잖아요. 네네네. 기관포로 맞았는데 네. 그 맞는 소리도 그냥 진짜 철판 깨지는 소리 탁탁탁탁 그런 소리만 나고 내 차에서 나는 소리. 저 맞은 다음에 뻥 폭발하지도 않아. 그냥 푸툭 연기하면서 슉 저 멀리 그냥 추락해가면서 멀어져가.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거 진짜 너무 담백하게 잘 그렸다.
이게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 되게 리얼리티 있어 보인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실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기관총을 드르륵 연사하고서 사람의 픽 하면서 사람 살에 그 총알이 꽂히는 그런 효과음이 있잖아요. 네. 그게 실제 사람 살에 픽 꽂히는 소리랑은 뭐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관객한테 살에 꽂혔어. 마치 꽂혔으면 이런 소리가 날 거야라는 기대를 채워주는 효과음을 만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다르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쏴서 녹음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아니면 전투기에 그렇게 그때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전투기에 총알이 맞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고 실제는 뭐 멜로디가 띠리리리리리리리 뭐 이런 소리가 났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덩케르크에 대해서 이 아주 주변적인 이야기들 좀 해봤는데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별점 다시 한번 매겨볼까요? 그래도 뭐 4.5지. 나는 평론가를 쫓아가야 되니까. 4.5. 네. 그럼 저는 4개 가겠습니다. 한 줄 평. 한 줄 평. 한 줄 평이면 짧게 해야 되잖아. 그런 거죠.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그 공룡 뼈대 이렇게 서 있는 그 뭐지? 아무튼 뭐 그 뼈라고 하지. 뭐 박제라고도 안 하. 아니 뭐야? 아무튼 화석? 아무튼 공룡 화석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뼈만 남았는데 공룡의 장대한 그 기골이 장대한 거가 공룡의 윤곽이 그대로 익혀지는. 살을 다 발라내고 담백하게 뼈대만 이게 남았네. 한 줄이야? 아니 A4 용지를 가로로 눕혀서 A3를 가로로 눕혀서 쓰면 한 줄을 다 쓸 수 있어요. 다시 한 줄 해서 뭐라고? 문장이 완료가 안 됐어. 어떻게? 별점 4.5다. 별점 4. 그게 한 줄 평. 네네. 신박하네. 이걸로 가자. 저는 한 줄 평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아야 한다도 아니라 살려야 한다. 그거는 네. 이거 얘기가 나와서 근데 살아야 한다는 군함도 한 줄 평입니다. 군함도.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나는 군함도 한 줄 평은 살이다 살. 그러니까 덩케르크에서 떨어진 살. 뭐야? 그러니까 덩케르크에서 막 피와 살이 막 튀고 막 어떤 막 스릴과 근데 그게 다 안 나왔어. 현장감이라 이런 걸 다 덜어내고 만든 영화가 덩케르크라면 그런 떨어진 것들만 가지고 만든 어떤 스펙타클을 탈출하는 씬, 긴장, 막 뼈와 살이 튀고 막 사랑 뭐 이런 군더더기들로만 만든 영화. 아무튼 뭐 요거는 그렇고 이제 자연스럽게 군함도 네, 군함도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논란이 많아요. 그죠? 네, 크리스토퍼죠 뭐. 이게 연결되는구만 다들. 그러니까. 다 그놈이야. 군함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별점. 일단은 뭐 저는 기본적으로 평론가랑 똑같은 별점은 3개. 별점 3개. 방화기 때문에. 저도 별점 3개 네. 드렸습니다. 저도 별점 3개 드렸고 뭐 군함도에서 뭐 가장 인상적인 우리는 줄거리 이런 거 하지 말죠. 그 네이버 영화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잘 기억도 안 나요. 군함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씬. 네. 저는 소지섭과 이정현이 방에서 사케 마시는 씬. 그날 그 둘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겠죠. 아까 덩케르크에서 똥을 싼 이 사람 것처럼 똥을 안 했겠죠. 안 했다. 네, 안 했겠죠. 안 했다. 네. 뭐 저도 뭐 안 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이게 이제 사실 저는 이 군함도의 그 국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별로 그런 장면 국뽕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지 않은 거를 과도하게 감동이나 네. 심파로 몰아가는 과도하게 몰아가는 그런 걸 갖고 우리가 뭐 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감동적인 거를 감동적으로 그렸는데 그걸 뽕이라고 하면 그건 안 되지. 실제로 감동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감동적으로 그린 걸 가지고. 근데 이 장면은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억지스럽게 뭐 감동이나 이런 걸 주려고 했다고 애국심이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려고 했다는 거는 못 느꼈는데 네. 그 장면은 좀 좋더라고요. 그 송중기가 네. 그 촛불 집회에서 네네네. 네. 이경영 목 따는 장면. 네네네. 그 저벅저벅 걸어오면서 그 네. 조그만 칼로 너의 반민족 행위를 네. 민족 반역 행위를 네. 뭐 조선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네네. 그 대사는 좀 촌스러운데 네네. 그 장면은 아주 그냥 속이 후련하고 너무 좋더라고. 그 영화에서 한 놈을 나쁜 놈을 좀 더 정말 나쁘게 묘사하고 치졸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비겁하고 막 저런 이렇게 묘사해야지 걔가 죽을 때 카타르시스가 더 크잖아요. 걔 뭐 인사계인가 무슨 개? 노무계에 있는 놈이 허리 반 접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이경영을 그렇게 나쁘게 묘사하고 하면서 걔가 이렇게 딱 목 따고 그래서 더 카타르시스가 있지 않았나? 우리가 아직 우리가 일제청산이 안 돼서 지금 됐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에 나라인 게 우리가 항상 마음속으로 아쉽지 않습니까? 네, 얘기해도 돼요? 특정 정당 비난하고 이래도 돼? 한번 하고요. 우리는 정파가 없는 그런 무가당? 애들이니까 좋습니다. 무가당 그런 거 잘 모르잖아. 근데 무가당가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역사 속 아쉬움 때문인지 몰라도 거기서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 나는 아주 통쾌하고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 그 송중기가 칼을 이렇게 거꾸로 진다고 해야 되나? 칼날이 요 새끼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지면서 목을 싹 따는 장면 그걸 보면서 그 칼을 살짝 컷에 한번 담은 적이 있는데 그게 가위 2개 중에 한쪽을 그냥 잘라가지고 만든 칼인가? 그렇게는 조달이 되겠죠 현장에서? 아니면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거 보면서? 아니 왜냐면 그 아저씨 영화에서 보면은 죄송한데 그 정우성 닮으신 동남아 정우성 분이 있어요. 그분 쪽에서 쓰는 칼들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쿠르드 단검 뭐 이런 거? 네, 뭐 아무튼 정확한 명칭 모르겠어요. 그런 칼인가 싶어가지고 이경영이 죽는 가위 같아 가위. 네, 가위겠죠. 바느질 가위. 송중기 얘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송중기 어땠습니까? 뭐 멋있더라고요. 네, 멋있고 송중기는 뭐 그냥 보면 안쓰럽습니다. 피해자죠 여러 가지로. 그렇지. 여러 가지 피해자고 너무 몰아준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 멋진 거를 다 몰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바닥에 탈출씬에서 바닥에 횃불로 불 붙이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다가 화염병 붙여서 던지라고. 쭉 일자로 가는 거. 아니, 그런 거는 딴 사람이 해도 되잖아. 그것까지 다 직접 해야 돼? 딴 사람도 했는데 송중기가 한 걸 편집해서 영화니까 카메라는 송중기를 쫓아다니니까 너무 몰아주잖아. 너무. 네. 저 영화 리얼을 못 봤는데 리얼을 보면 그런 생각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리얼. 네. 역대급 망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너무 멋있게 포장하느라고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몰아줬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부끄럽더라고. 이게 나중에 가면 좀 손발이 오글거려가지고 여자들은 좋았을 수도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불드래그 씬 좀 오글거리고 그 일장기 그 우길기 찢는 장면 있잖아요. 황정민 그 장면 어땠어요? 뭐 명확하게 너무 상징성을 담긴 하는 건데 뭐 너무 의도적이죠. 네, 근데 멋있긴 하더라. 그리고 뭐야 그 영화 그 트레일러 같은 장면에서 항상 나오는 거니까 알고 봤으니까 멋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맥락하고 좀 굳이 그 장면 네 그렇죠. 그냥 상징으로 쓰기 위해서만 넣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냥 오락 영화니까 저긴 어때요? 저기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송중기 말고 이제 두 번째 멋있는 애 소지섭 캐릭터 어땠어요? 그러니까 송중기 아까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 송중기가 뭐라고 대사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장면이 한 3장면 이상이에요. 발음이 조금 그렇고 소지섭은 죄송한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연기에 대해서는 키아누 리브스인가요? 뭐 키아누 리브스 가죠. 오늘 날씨 참 키아누 리브스한데 대사가 잘 안 들리는 거는 그게 있대요. 우리는 동시 녹음을 되게 많이 쓴대요. 네네네. 헐리우드는 대부분 후시 녹음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그 영화 포스터 보면은 영화 포스터에 동시 녹음이라고 이렇게 막 써 있었고 막 그랬어요. 80년대 때 보면 그러니까 동시 녹음이 존나 좋은 선진 기술인 거야. 그러니까 라이브지 일종의. 그땐 그랬지. 그 동시 녹음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선진 기술이었지. 근데 지금은 헐리우드에서는 다 후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더 드는데 동시는 녹음해놓고 가이드로 쓰고 그거 들으면서 배우가 후시로 녹음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잘 대사가 들리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들린다고 하네요. 그렇겠죠. 그런 장면이 좀 송중기가 막 탈출씬에서 급박하게 싸우는 씬에서 뭐 어쩌고 하는데 안 들리는 대사가 꽤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 유승환 감독 초기작 죽거나 하고 나쁘거나에서 보면은 동시 녹음 마이크 붕대가 화면 위에 살짝 내려왔다 하거든요. 털달린 거.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소지섭은 나는 보면서 이 캐릭터가 여기 왜 있나 싶어요. 왜 있죠? 글쎄요. 척추 접으려고?
그 장면 하나 때문에 아니 소지섭 캐릭터가 이 영화에 빠져도 영화가 진행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소지섭이 어떻게 보면 악역이었다 선역이었다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군상을 보여주려고. 그렇지 인간의 어떤 다종의 인간 군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혹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탈출할 때 우리가 뒤를 봐준다라는 그 백업 그런 의도로 있는 건지 백업을 그러니까,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를 온전하게 이렇게보다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지. 러브라인도 만들고 이정현이랑. 식스맨이네. 네 그런 거죠. 뭐. 식스맨. 쿠코치 토니 쿠코치. 다 하는 거지. 여러분 쿠코치. 씨발 연기 잘하네. 슈퍼 유틸리티.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이정현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이정현 캐릭터도 뭐 별 있으나 없으나 없어도 진행되는데 저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자가. 저도 그래서 최고의 그러니까 가장 인상적인 씬으로 꼽은 게 둘이서 사케 마시는 장면인데 왜냐하면 쩌리들이 그러니까 그 씬 때문에 둘이 러브라인을 보여주려고 만든 그 씬 때문에 영화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긴장의 밸런스가 다 붕괴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노예처럼 일하고서 그렇게 막 자유도 전혀 없고서 이렇게 막 굴종하던 그런 게 아니네. 제일 나름대로 풍요도 있고 뭐 여유도 있었네라는 게 그걸 보면서 그러고 나서 애들이 막 열쇠를 막 따가지고 뭐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삼엄한 감시 속에서 되게 힘들게 긴박한 스릴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열쇠 만들 수도 있겠네. 하면서 그 통신 그 모스보 치려고 들어가는 막 따고 들어가는 장면에 긴장감이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좀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아요. 막 탈출하다가 막 죽어나가는 와중에 어떤 또 어린 조선인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막 절규하는 장면. 그리고 좀 약간 그런 급박한 상황에 좀 뜬금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정현하고 소지섭하고 이제 그렇게 막 죽어가는 게 품에 안겨서 죽잖아요. 네네. 그리고 막 좀 그 개연성이 너무 이입이 돼요? 그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유승환한테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니니까라고 생각하고 보면 충분하다. 황정민이 막 탈출을 하려고 하는 막 애쓰는 그거는 좀 이입이 좀 되잖아요. 충분히 이 사람 감정에 이입이 되는데 딸내미를 너무 살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이입이 되는데 소지섭이 이정현 총 맞았다고 총알밭으로 뛰어들어가서 사지로 뛰어들어가는 거 더 이상 은폐하면서 싸우지 않고 자기 목숨 내던지는 거잖아요. 뭐 그리고 허리 접어 죽인 다음에 그냥 넋 나간 사람처럼 뒤돌아서 이정현 옆으로 가가지고 가다가 총 맞아주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감정이 전혀 이입이 안 되고 좀 그러네요. 허리를 접고 난 바로 그 씬에서 허리를 접고 나서 노무개의 똘마니를 보이는 애들이 이 비계 이 구조 같은 막 그 뒤에서 이렇게 놀란 눈으로 소지섭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사격을 시작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노무개 우리 오야붕이 진짜 허리가 접힐까 안 접힐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접힌다 야 쏴 이렇게 됐는지 아무튼 그런 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일본도로 그 목 치는 장면 불타고 있는 그런 것도 좀 너무 과도하게 좀 폼을 잡았다 그러니까 느낌이 좀 들고 그 비슷한 씬을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보면은 애들이 오막 해변에 막 상륙하면서 자기네들 정우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나중에 이렇게 한 다음에 독일군 참호에 구멍에다 대고서 화염방사를 훅 쏴가지고 독일군이 막 이렇게 불타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총을 쏘려고 할 때 타게 놔둬라고 해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더 고통스러우니까 열상이 저렇게 죽는 게 더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 부뭔장인데 부소장이죠. 걔 타는 애가 걔가 막 이렇게 불타고 있을 때 타게 놔두는 게 맞지 않은가 그 분노라면 싶은데 그냥 뭐 카타르시스죠. 그렇고 그 제일 우스꽝스러웠던 장면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부끄러운 장면. 컨베이어 벨트를 쭉 타고 올라서 첫 번째로 그 모직으로 돼 있는 동그란 그 천으로 떨어지는 석탄이 쌓여 있는 대로 내려가는 그 장면. 그러고 나서 그 여자가 떨어졌을 때 하는 오페라 배경과 함께 담요로 싹 펼쳐가지고 받는 그 방면에서 저는 진짜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송중기가 그 딸내미하고 공기 놀이하는 장면. 공기를 이렇게 잘해서 콩국수 먹자 어째 하다가 공기 하다가 하면서 그 부상당한 부위를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신음해요. 네. 그 장면이 네. 그렇게 할 것 같더라고. 네. 공기 던지다가 음. 옆구리 한번 붙잡고 신음하겠구나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아이, 난참 이거 뭔가요? 여성들 관객이 호소하는 장면인가요? 그러니까 그 공기를 처음에 싹 바닥에 뿌리잖아. 그 뿌려가지고 하나하나씩 잡았는데 그러고서 첫 단계를 클리어하고 레벨 2로 넘어갔는데 뿌렸는데 잘못 뿌려졌어. 두 개를 못 잡을 것 같아. 그래서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치트키를 짤레미- 쓴 게 아닌가? 그 짤레미가 또 거기에 또 어른스럽게 또 에이 그렇지, 그만하자 그렇지. 하고 그렇지. 치워주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아주 부끄러웠어요. 아, 네네. 뭐 이렇게 그렇고 음. 그 이건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뭐 한 시간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1시간만 했어. 아 그래요? 대기가 세 사람이면 네. 2시간 할라 했는데 깔 거 엄청 많은데? 네. 그 저기 그 논란에 대해서 그 네. 이거 왜 그 조선인의 악역을 그렇게 악역 대부분이 조선인이다. 네네네. 라는 일본 사람보다 조선인을 더 악하게 그렸다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그 논란 전문가로서. 그 송중기가 확보하고 있는 일본 팬이 있어서 일본에서도 개봉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 뭐 이거는 뭐 일단은 억측이고 우리가 그 군함도를 영화 시킨다 류승환이라고 썼을 때 류승환이? 이렇게 한번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류승환이 본인이 갖고 있는 군용 감각을 발휘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근데 그 뭐 그게 영화상에서 표현은 안 됐지만 거기서 일본 애들이 나쁜 놈으로 표현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완전히 나쁜 놈으로 표현되잖아요. 네. 완전 네. 아주 나쁜 놈. 순수한 악으로 표현되잖아. 부소장 같은 네. 경우에는. 그렇죠. 네. 거의 뭐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애들 다 그렇고 그 코스염 소장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이 조선인 실제로도 그 저 일제 앞잡이 조선인들이 더 악랄하게 굴었다잖아요. 그랬던 근데 얘기. 그 유승환 감독이 이 내부의 이 과거부터 청산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문제 의식이 더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그 길을 하는 것보다 그 먼저 이 과거 적폐 청산부터 해야 된다라는 그 주제 의식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세게 그리지 않았나. 네. 조선인을 그렇죠. 그렇게 저는 뭐 정리할까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나는 그 팟캐스트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뭐 앞으로 몇 분 남았다 이런 얘기할 때 그 말을 또 내가 또 하게 되네. 그러니까 그 동캐 참 아무튼 할 얘기는 많은데 이거를 편집을 하면 얼마 몇 분을 건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럼 다시 녹음하면 되죠. 그쵸. 팟캐스트에서 보면은 1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담배도 피고 뭐 해서 한 오전 반나절을 하는 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편집을 안 하고 1시간 바로 올려버리면 그 완전 라이브지. 완전 라이브고. 그러니까 뭐 깔 것들이 한두 개겠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덩케르크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어저께 갑자기 두 번째 보면서 생각나는 건데 그 시간을 다루는 그 놀란 감독이 그 의사 체험을 하게 만든다 관객한테. 시간을 저렇게 다룰 수 있나?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경지까지 왔네라고 느껴지는 게 비행기는 1시간을 날랐는데 영화 시간은 1시간 45분이야. 물론 이륙하고 내려가는 장면을 빼면은 다른 것들은 편집이 돼서 쪼가라들어서 다 1시간으로 됐는데 비행기는 1시간 이상을 날았다. 그러면은 빛의 속도 이상으로 날아가지고 나머지 관객들에 비해서 그 비행 조종사의 시간이 느리게 간 것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정리할까요? 이게 뭐 마지막에 무슨 말이 어쨌든 군함동에서 별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3점? 2.8. 2.8. 난 3점 그래도 드립니다. 왜? 유승환이니까. 아니 진짜 이 진보 좌빨 애들은 의리가 없어. 좀 팔아줘 좀. 뭐 무슨 존나 씨발 같은 편이라도 난 깔 건 깐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심해. 그게 좌빨이지. 아무튼 그러니까 좌빨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중도 스탠스를 걷는 것 자체가 보수 쪽에서 보면 우리 쪽으로 좀 다가왔네라고 박수를 쳐주는데 좌빨 입장에서는 변절인 거죠. 그러니까 CJ가 옛날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우리 맨날 지는 거야. 그러니까 CJ가 옛날에 만들었던 영화 보면은 SNL 그 코미디랑 뭐 변호인 뭐 광해 이런 거를 보면서 당시에 정부한테 밉보여서 그 이후로 만들기 시작한 게 무슨 뭐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뭐 무슨 그
그 뭐 있잖아 막 무슨 시장 나오고 막 독일에 가서 연평의 국제시장. 국제시장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때 당시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제작을 착수했으니까 이거를 유승환한테 맡기자라고 해서 유승환은 이런 취지를 아는데 만들면서 그래도 균형 감각을 내가 좀 지켜야지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도 좀 나쁜 놈 좀 만들고 요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스텝이 좀 꼬이지 않았나 싶은데 뭐 이건 어째 추정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도 보세요. 군함도 봐야죠. 네, 재밌어요. 뭐 쩔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면 봤어요. 네네. 쩔죠. 그래서 이제 덩케르트도 꼭 보시고. 네, 봐야죠. 아니 그만 보세요. 이거 300만 가까이 가면 내가 지는 건데. 어차피 몇만 안 남았어. 근사치로 가야지. 뭐 그랬고요. 네. 오늘은 파일럿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이게 봐서 편집을 하다가 네. 이 내용이 너무 없고 너무 부끄럽다. 그럼 다시 녹음해서 섞어갖고 편집을 해야죠. 뭐. 이런 거 5개 합쳐져가지고 한 에피소드 하나가 나오면 한 영화가 20편이 들어있는 거지. 다른 팟캐스트 들을 거 없이 이거 하나만 들으면. 종합 선물 세트.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 다른 영화 팟캐스트를 다 들은 다음에 네. 그걸 요약해서 쭉 말해주는 걸로 갈까? 그걸 틀어놓고 하자 다음번에. 마치 패널 2명이 더 이렇게 단 것처럼 플레이했다 멈췄다 하면서 중간에 껴드는 거지. 우리 씨발 괜찮네. 어.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어. 네. 아무튼 뭐 그래서 뭐 다음 주라고 기억은 못 하고요. 네. 다음에 한번 다시 또 올릴게요. 이거 뭐 우리 둘이 듣는 거니까. 네. 그리고 논란감도 계속 영화를 만들어줘야지 그때마다 방송을 하니까 분발해주시고. 2년에 하나씩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사하세요. 네. 안녕. 네네 즐거웠습니다. 제가 바이. 제 닉네임 뭔지 모르고 들어가세요. 또또사. You should have been just another one. Then why have you put all the signs of lipstick on my collar? You were to fade before the dawn, but seems like you decided turning